자, 오늘 창원에 와서 아주 OSS의 전설 같은 분 한번 또 만나봅니다. 네. 아이 3명을 보낸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여러분 계시는데 그 중에 유난히 이렇게 학부형들 이렇게 만나면은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되는 분, 바로 이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를 이제 돌려서. 차분하게 오늘은 그동안 제가 시엄마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오늘은 이제 막내가 대학을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큰 범주에서는 끝났잖아. 끝났죠. 어떻게 보면. 네. 먼저 그 9기의 박지은, 박시연이 그때 같이 왔었고, 네. 16기로 박시우가 왔었고. 가만있어 봐. 지금 지은이, 시연이는 뭐를 하고 지금 몇 살이에요? 지은이는 원래는 이제 원래 대학을 졸업했어야 하는데 네. 3학년 하고 교환학생을 갔어요. 네. 스위스로 교환학생 갔다가 거기서 좀 보내고 와서 지금 5학년 1학기를 하고 있어요. 전공이 전자공학. 전자공학. 네. 와. 전자공학인데 스위스로 갔어요? 네. 특이하다. 스위스에 취리대학 갔다가 네네. 왔어요. 영어권은 아니긴 한데 네. 가서 좀 있다가 오고 뭐 영국도 잠시 갔다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 스위스로 가게 된 거는 왜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3학년 끝나고 휴학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 잠시 쉬었다가 가고 싶어 하길래 네. 뭐 그냥 쉬는 것보다는 교환학생을 갈 기회가 된다면 가서 그냥 보내고 오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 또 기회가 또 몇 년을 가 있었어요? 원래는 한 1년 계획으로 갔었는데 갔다가 먹는 게 너무 힘들어서 6개월 만에 왔어요. 네. 그 다음에 시연이는? 시연이는 지금 한의대 다니고 있어요. 1년 재수를 해가지고 지금 본과 1학년. 본과 1학년. 네. 시우가 올해 1학년, 예과 1학년. 고대 의대를 들어갔죠. 네. 의료 파업 때문에 지금 놀고 있어요. 휴학 중이고. 네. 그러니까 3명의 아이를 2명은 어쨌든 의대를 보냈어요. 그래 하나는 이제 공대도. 근데 공대를 갔어도 영어가 이렇게 일단은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그죠? 네네. 공대에 갔을 때 영어가 되는 게 제일 좀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시연이 같은 경우에도 한의학이다 보니까 영어가 그렇게 크게 뭐 와닿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뭐 그렇게 쓸 그것도 한자 이게 더 위주니까. 근데 시우나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지은이가 사실 완전 공대 머리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좀 문이과가 좀 섞인 아이인데 얘가 이제 공대를 들어가서 보니 이렇게 교환학생을 가거나 요번에 또 방학 때 잠시 그 인턴 생활을 했어요. 회사에. 회사 취업해서 인턴 생활을 해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공대 쪽도 좀 알고 언어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대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이렇게 영업 쪽으로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영업? 네네. 대박이다.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그런 해외 지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우 아빠는 이제 치과 의사인데 왜 아이들을 OSS로 보내게 됐으며 최초에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왜 주변에 그렇게 OSS에 강한 전도사가 되셨어요? 제가 지금 초등학생 엄마를 만나면 꼭 얘기해요.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첫째, 둘째를 키울 때는 영어 유치원도 안 보냈었거든요. 그냥 인성 위주의 교육을 시키겠다고.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 영어 안 되게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공부로 이제 영어를 접해야 되니까 애들 너무 싫어라 하고 또 이렇게 안 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저희 신랑도 이렇게 선배분 소개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저희도 알게 된 그날 밤에 저희 신랑이 와서 얘기했는데 일주일 안에 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은이 시연이를 보냈고 이제 그런 실패를 또 안 겪으려고 시우는 영어 유치원을 보냈는데 애들이 큰 애들이
엄마 영어 유치원에 가서 배워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하는 것보다 네. 거기서 가서 1년을 이렇게 경험해보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큰애들이 이제 시우를 가게 만든 거죠. 그래서 갔다 와서 지금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때 만약에 영어를 안 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너무 힘들었겠다는 생각을 해요. 영어에 대한 시간을 쏟고. 시호 같은 경우에 특히나 얘가 이제 그 영재고를 가게 됐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영어 학원을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를 좀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는 영어 학원을 갈 시간도 없었고 네. 하지도 못했어요. 그 초등학교 때 한 영어로 지금까지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 고등학교 때 가서 대부분 이제 이과 쪽 남자애들이 많은 학교다 보니까 네. 얘네들이 영어가 안 돼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시우 같은 학교에서도 대부분 맞아. 서울 경기권 애들이었거든요. 맞아. 서울 애들이 60%였고 네. 한 35% 정도가 경기 애들이고 한 5%가 이제 지방 애들이에요. 지방 애들밖에 없었는데. 경기 영재. 경기 영재 네네. 고등학교. 네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영어 수업을 하면 네. 이렇게 영어가 되는 애들이 몇 안 된 거예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수학, 과학을 많이 하고 온 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과생들은 의대를 준비하거나 무슨 뭐 과학고등학교 이렇게 그런 쪽으로 준비하는 애들은 일단 그 입시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영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시호 같은 경우에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영재고 준비를 할 때부터는 영어를 아예 학원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갔다 와서 5학년, 6학년 때 학원 잠시 다니고 그 이후에 6학년 때는 또 수학한다고 시간이 안 돼서 네. 집에서 그냥 문법 과외 선생님 오셔가지고 네. 하는 게 끝. 근데 이런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걔가 영어 선생이고 그 속된 말로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평생. 네. 근데 제 영어 실력이 네. 잘해야 고등학교 1학년 아니면 중3 때까지 영어 실력이 저 평생 영어 실력에 다거든요. 맞아요. 그 말 이해하세요? 지은이가 요번에 그 영국을 한학생으로 갔었거든요. 네네. 갔었는데 그 뭐 지은이도 이제 갔다 와서는 영어를 그렇게 쓸 그게 없었어요. 네. 학원도 그렇게 안 다녔었고 해가지고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했어요. 그 학원도 안 다니고 그렇죠. 해도 뭐 쉽게 등급은 따고 하는데 이제 영국 갈 때 조금 겁은 났나 봐요. 영어를 그렇게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좀 겁을 먹고 갔었는데 가니까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네. 갔다 와서 자신감을 얻어서 이제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요번에 갔다 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제 뭐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될 건데 의사가 영어를 할 줄 아는 의사하고 영어를 못하는 의사하고 이건 또 천지 차이거든. 그렇죠. 향후에는. 네. 대학 갈 때까지는 영어가 그렇게 좀 덜 중요하지만 일단 대학 가고 나면은 이 영어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지금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시우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의료 파업 때문에 지금 학교를 쉬고 있잖아요. 이제 지금 이제 얘를 계속 만약에 영어가 안 됐다면 의사 이거 계속 하는 게 맞나 고민을 좀 했을 거예요. 고민을 했을 건데 시우가 이제 언어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졸업하고 외국으로 가지 뭐 이 생각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쉬고는 있지만 외국 의사 준비도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또 영어의 덕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로드맵을 짤 때 일단 나중에 평생 뭐가 되든 간에 뭐 의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언어는 어렸을 때 해야만. 저는 무조건 초등학교 때 끝내느라고. 무조건 초등학교 때 끝내. 가급적 이른 나이에 그것도. 그렇게 해야 중고등학교 때 제가 뭐 다른 무슨 과를 가든지 간에 거기 어떤 대학을 가든지 간에 거기 준비를 하려면 중고등학교 때는 달려야 되니까 수학 과학 말고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안 돼 있으면 수학 과학을 하면서 영어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힘든 거죠. 그리고 언어는요 어렸을 때 안 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져.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어가 안 돼요. 안 돼. 100년에도 안 돼. 어른들은
이게 언어하고 예능 이런 것들은 어렸을 때 안 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렸을 때는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이는데 정말 근데 어떻게 그런 그 로드맵을 짤 수 있었을까? 짜려고 짠 건 아니었는데 위에 둘이 먼저 갔다 오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가 둘이가 영어가 너무 안 돼서 네. 접하게 된 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지은이가 갈 때는 그때는 몇 학년이었죠? 지은이가 4학년 1학기를 끝내놓고 갔었고 시연이가 3학년 1학기를 끝내놓고 그때는 받아줬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시우도 사실은 3학년 맞추고 갔었잖아요. 네. 다른 사람 다 6개월 먼저. 그 당시에는 받아줬어. 네. 지금은 안 받아주지만. 네, 지금은 안 받아주죠. 3학년은. 저는 어릴 때 갈 수 있으면 무조건 뭐 어릴 때 가서 얻어오는 거랑 커서 또 가서 받아오는 거랑 다르다고는 하긴 하던데 저는 가능하면 3, 4학년 때 가는 게 그렇죠. 이게 어렸을 때 이게 그거는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러 가는 거는 그냥 언어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감각. 무슨 뭐 그거를 무슨 학문적으로 이렇게 무슨 뭐 공부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각으로 그런 거는 어렸을 때 못 쫓아오죠, 나이 들어서는. 그리고 제가 이제 지은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좀 못하는 상태에서 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그때는 필리핀 보내는 것도 많았잖아요. 2달 잠깐 갔다 오고. 지금도 방학 때. 지금도 사실 그런 사람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애들을 장기적으로 보내기 뭐하니까 그냥 2달짜리 방학 때만 이렇게 갔다 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갔다 저는 그때 지은이 시간에 같이 보냈잖아요. 그것도 3학년 4학년에 딸들만. 그래서 독한 엄마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듣긴 했는데 지은이가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 가서는 영어 학원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는 말을 빠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계속 못 알아듣고 있다가 2달 정도 지났을 때쯤 이제 귀가 트이더래요. TV에서 이렇게 자기가 걸어가는데 TV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때 들리더래요. 어른들은 20년 걸려도 안 되더구만. 네네. 그러면서 그 얘기, 엄마 2달 영어 이렇게 캠프 갔다 오는 거는 그냥 이제 좀 알만할 때 돌아오는 것밖에 안 될 것 같다고. 그 어린 나이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면 그래도 적어도 1년은 하고. 근데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애들. 아, 그래요? 네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정말 초등학교 때 갔다 오는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고. 저는 후회 전혀 안 하죠. 후회를 안 하니까 그게 주변에 그렇게 많이 그 시엄마가 소개해서 간 아이들이 아무리 안 돼도 제가 짐작하기로 20명은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시우가 갔다 온 지가 벌써 8, 9년 됐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아주 OSS의 전설의 엄마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그 중에 메인 멤버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그걸 떠나가지고 야 이분 이 두 분은 그러니까 엄마 아빠 시우 엄마 아빠는 참 잘 사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이상하게 시우 엄마 아빠를 통해서 간 분들은 그냥 그랬다 그러던데 제 얘기를 들으면 시우 아빠가 그냥 가 시우 엄마가 야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가 보내. 저희 신랑이 갔다 오면 그 OSS 얘기를, 그러니까 어린애들이 있는 집에 이제 후배들한테 꼭 하나 봐요. 이렇게 후회가 없으니까 너무 만족하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 꼭 전화가 와요. 이제 저한테 상담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수학도 걱정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요즘은 걱정을 하고 전화를 해요. 하면 제가 뭐 열심히 설명을 해주죠. 그럼 거의 제가 소개하신 분들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결정해서 맞아요. 연락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과물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도 그 일은 해주실 수? 아유, 저 무조건 전화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그렇다고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일단 면담을 해보고 우리 시우 지은이 엄마, 시연이 엄마, 그러니까 일단은 대표로 시우 엄마 하고 통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연락처를 저 문과 쪽 빼고는 다 상담이 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다 이과인가? 이과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하네. 자, 그럼 이제 영어 외적으로 이제 엄마들이 많이 고민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린 아이를 혼자 이렇게 보내도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런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내놓고 본 거는 아니니까 뭐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것도 애가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그 와서
그동안은 사실 뭐 이렇게 했어요.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번에 치고 놀고 있다 보니까 왔어요, 창원에. 와서 자기 방에 앉아서 이렇게 막 보다가 그 OSS에서 1년 동안 있었던 거를 다 보내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책장 한 켠에 이렇게 꽂혀져 있었던 거예요. 시우가 심심하니까 그걸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나 이때 진짜 열심히 했다고. 네, 그 결과물을 이제 보면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힘은 들었는데, OSS 이렇게,까지 해줬어? 이렇게 첨삭한 것들도 막 있고 하니까, 그걸 보면서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죠. 힘들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뭐 힘이 물론 들었지. 힘들죠. 그거야 혼자서. 혼자서. 그걸 이겨냈다라고 하는 뿌듯함. 그죠?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시구나. 기억이 지금 나실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를 처음 보낸다고 그랬을 때 막 떨리고 걱정되고. 저 걱정돼서 초반에 지은이 시연이 보내놓고 옷을 많이 괴롭혔잖아요. 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진짜요?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 그때 왜 그랬었지? 막 이런 게 하나가 있는데, 지은이 시연이 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엄마도 궁금할까봐 이렇게 방송을 막 이렇게 찍어주셨는데, 그때 여기는 좀 쌀랑할 때라서, 근데 분명 좀 쌀랑할 건데 지은이 시연이가 잠바를 안 입고 있는 거예요. 방송에서. 제가 계속 댓글을 달았어요. 오쌤 대답해 줄 때까지. 그런 댓글 달았던 기억이 지금 막 나요. 너무 걱정이 되니까. 감기 걸릴까봐도 걱정되고, 여자애들이니까 또 그런 부분도 걱정되고. 그렇지. 근데 뭐 작은 일이 있어도 거의 다 이렇게 바로바로 해결이 됐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번은 그것도 있었어요. 시우가 자다가 얘가 이제 엄마 아빠 다 있을 때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해서 아침에 스카이프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일어나자마자 스카이프를 하는데, 그때 이제 혼맘이랑 다 주무시고 계셨고, 얘가 스카이프를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난 거예요. 애가 막 우는데 제가 가지는 못하죠. 막 애가 막 우니까 지난 거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근데 너무 걱정되고 제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급해가지고 그 캡틴 쌤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캡틴 쌤이 그 아침에 그때 캐나다 시간으로 새벽 6시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가셨더라고요.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지금도 가죠. 네. 급할 때는 가죠. 저 당연히. 그때 감동 먹고 그다음 믿고 가요. 참 그 지난 한 17, 18년간의 그 생활을 이렇게 보면 저 아이가 그것도 뭐 이렇게 뭐 맹장 수술한 아이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걸로 병실 생활한 아이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선생님들이 그 병실을 지켜주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아이들 뭐 엄마 보고 싶다고 울면 정말 과자 사주고 수영이 한 달 울었잖아요. 맞아. 한 달 울어서 오쌤이 가서 방송 이렇게 카메라 들이대니까 갑자기 막 웃고. 그러니까 참 지금은 추억이긴 한데 그래도 그런 그 아이들에게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힘든 고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근데 견딜 만한 고통?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엄마 아빠 없다는 거 말고는 한 달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 이후에는 재밌게 잘 지낸다고. 여전히 지금도 많이 많은 엄마들은 특히 야 어떻게 잔인하게 애를 그렇게 띄워놓냐 내가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지. 그래서 여전히 그렇게들 생각하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세요. 첫 한 달만 힘들지 한 달 지나면 애도 좋고 엄마도 좋고. 애는 왜 좋고 엄마는 왜 좋아요? 애는 엄마 간섭 안 받으니까 좋겠죠. 그 한 달 동안 이제 엄마 소리만 나도 눈물 흘리고 막 했던 시연이가 나중에 그 저희 보고 그냥 캐나다 와서 빵집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랬었거든요. 안 오려고. 그랬었던 기억도 나는데 또 이렇게 저희 같은 애가 3명이었잖아요. 이렇게 있다가 둘을 보내고 나니까 제가 막내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 가 있는 동안. 그렇죠. 또 이제 갔다 오면 또 얘네들 플랜을 내가 또 세울 수 있고 또 시호가 간 동안은 또 이제 지은이 시연이가 중학생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얘네들한테 집중을 해줄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좀 있었죠. 맞아요. 애가 요즘 외동인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죠. 외동 탁 보내고 나면 많이 허전하죠.
허전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신혼부부가 되는 좋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몸도 좀 자유롭고. 그러니까 애 갖고 나면 처음은 좀 걱정되지만 올 때 되면 오히려 더 딱 한 걱정되죠. 달이에요. 한 달만 걱정되고. 한 달이고 제가 애들 올 때 이제 올 날이 다 되어 가니까 네. 카톡 푸사에 네. 뭐 디데이 며칠 네, 곧 네. 온다 뭐 이렇게 네. 적었는데 네.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고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속마음 숨기지 말라고. 너 싫으면서 왜 그러냐고. 맞아요. 보내고 나서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막상 또 올 때가 되면 금방 걱정되더라고요. 오더라고요. 네, 맞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와도 금방 되는데. 오더라고요. 맞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시우가 이제 캐나다를 갔다 와서 중학교 때까지는 여기 창원에 있었나요? 중학교 때까지 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창원에 있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경기 뭐죠? 경기 영재고. 영재고를 가고 난 다음부터 사실은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3년간. 아유. 네? 대치동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놓고 오피스텔이었나요? 이제 그래서 얻어놓고 3년간 주말을 왔다 갔다 했죠. 어떻게 그거 하셨어요? 애니까 하죠. 애니까 하는데 신랑을 그렇게 출퇴근 시키라면 못할 건데. 자, 그러면 그때 스케줄이 어떻게 됐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제 시우가 저녁에 나오니까 네. 이제 아침에 여기에서 서울 올라가서 차를 가지고 갔잖아요. 아니요. KTX 타고 다녔어요. 그랬어요? 서울에다가 차를 하나 놔두고. 서울에 차를 한 대 놔두고. 네. 그래서 서울을 가서 네. 서울을 가서 이제 서울 대치동에 있는 집에 가서 네. 차를 가지고 경기를 가서 시우를 픽업해서 데리고 대치동을 나오죠. 네. 그게 이제 금요일에. 금요일. 저녁에. 네. 오후네, 금토일 네. 이제 얘가 학원을 가고 뭐 네. 이렇게 일정 소화하고 네. 일요일 저녁에 학교를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럼 일요일 저녁에 다시 네. 경기로 데려다주고 네. 그럼 저는 와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날 다시 이제 창원을 내려오고. 야, 그거를 3년을 하셨어. 3년 했어요. 박수로도 부족합니다. 보통 그거 그렇게 하지 않냐고서는 사실 그 의대 가기가 요즘. 근데 원래는 뭐 의대를 갈 생각이 없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뭐 그 학교로 보낸 것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애가 생활하다가 갑자기 3학년 때 의대를 가겠다고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야, 그래도 일단 언어적으로도 자유롭고, 그 다음에 생활력도 이제 좀 탄탄하게, 또 혼자 이제 또 고등학교 때 저 기숙사 생활을 하고 그랬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독립심도 굉장할 거고, 이래저래. 네. 그죠? 네. 체력도 한 체력 할 거고. 뭐를 해도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쯤 되면? 그렇죠. 지은이도 지금 이제 졸업해서는 이제 외국계 회사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기도 이제 한 1, 2년은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있다가 오고 싶다 하는데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OSS에 처음에 맺은 인연으로 시작해서 정말 넓은 세상을 포용을 한 거네. 네. 그죠? 네. 카톡 소리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죠? 뿅뿅. 넓은 세상을 포용하는 그런 정말 글로벌 인재가 됐어요. 그죠? 두렵지 않은. 와, 정말 멋지게 키우셨네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다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좀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부모로서는 정말 큰 일을 한 건데,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어떤 일 하실 거야? 이제 다 키워놨는데. 저 일단 1년은 아무 생각 없이 놀려고. 놀 자격이 있죠. 큰 소리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놀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아빠도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하시겠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도 뭐, 완전히 뭐, 남들에 비해서 뭐, 100% 잘 키웠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자리를 일단은 잡아준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줬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막 만들어가지고 어떤 대학을 보낸 거가 아니라 스스로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생력을 갖게 엄마가 도와줬다라는 거가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박수 치면서.
아유, 오늘 정말 멋진 우리 OSS의 자랑스러운 어머니 한 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바로 이런 보람 때문에 사는 거죠. 아직 저는 앞으로도 20, 30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인재를 키워내는 거를 저의 천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